안녕하세요. 이제 언론에서 연말 기준금리 2.75%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역대 최초 6차례 연속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인데요. 지금이 1.75잖아요. 1.75에서 연말 2.75를 얘기하는 건 앞으로 남아있는 기준금리 회의 4번 동안 전부 다 올린다라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죠.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 뉴스는 연말에 2.25에서 한 2.5까지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바뀐 거죠. 2.75로. 근데 지금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할 수 있다. 베이직 스텝,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할 수 있다. 0.5%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왜?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물가 때문인 거죠.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이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연말 기준금리를 2.75%까지 가는 것, 앞으로 4번 남아있는 기준금리 결정회의 때 0.25%씩 올리는 거는 그냥 상수가 돼버렸어요. 그리고 변수는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0.5%도 올릴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한국이 2.75에서 3.0까지 갈 수 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이 0.5%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뭐냐? 미국이 이제 오늘인가요, 내일인가요? 이쯤에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하잖아요.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뭐 7% 후반에서 뭐 8% 초반까지 이렇게 또 발표 나오고 미국이 6월달, 7월달 기준금리 0.5%씩 올려서 7월 말에 2.0 만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남아있는 미국이 두 번 남아있는 회의에 또 0.5%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느라 맞추느라고 한국은행도 0.5%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. 예를 들어 보자고요. 미국이 6월달, 7월달 0.5%씩 올렸어요. 2.0 만들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번 동안 0.25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0.25씩 올리면 2.5가 되는 거고요. 또 한 번이라도 0.5% 올리면 2.75 되는 거고 둘 다 0.5% 추가로 올려버리면 3.0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미국이 6월달, 7월달 0.5%씩 올리고 난 이후에 2.0 만들고 난 이후에 0.5%를 안 올린 또 0.5%를 추가로 안 올린다라고 누가 장담하냐는 거죠. 그거는 물가가 진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. 물가가 진정이 안 되면 미국이 6월, 7월달 말고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차례의 회의에서도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0.5%로 올릴 수 있다. 그러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0.5%를 올리는 것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이게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랬건 저랬건 한국은행이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 2.75는 기본으로 맞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기준금리 2.75로 맞춘다. 야, 지금 1.75인데 기준금리가 1.0이 올라간다. 그러면 시중금리는요? 지금 현재 보통 시중금리가 보통 한 4.5%에서 한 5%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. 시중금리가. 근데 이게 2.7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4.5에서 5%이던 시중금리가 그냥 일반적인 금리가 최상단 금리 말고요. 일반적인 금리가 한 5.5에서 한 6까지 가지 않을까요? 그 정도만 가도 다행이죠. 6에서 7%가 그냥 될 것 같은 거죠. 한 5.5에서 한 6, 한 5.5에서 6. 지금보다 시중금리가 1%는 그냥 올라가겠죠. 최소. 한 6% 정도로 봐야 되겠죠. 상단금리는요. 상단금리는 그냥 뭐 8% 넘어가는 거죠. 8% 넘어가는 거죠. 참 되게 안 쉬운 상황이다. 쉽지 않다. 뭐 이거는 뭐 한국은행이 그냥 뭐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거죠. 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한국은행 부총재 보라고 하는 이가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한 거 아니다.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0.5%도 어쩌면 물가가 감당이 안 되면 올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앞으로 남아있는 통화결정회의는 7월 13일, 8월 25일, 10월 11일, 11월 24일 등 4번 남아있죠. 7, 8, 10, 11월 이렇게 4번이죠.
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임금 상승이 되고 물가 상승되는 악순환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. 지금의 이제 이 감당 못되는 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이게 잡힌다? 아니요. 안 잡힌다라고 보는 거죠. 언제까지 적어도 올해는 안 잡히는 게 그냥 갈 것이고 내년도 내후년도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사실상 이번 윤석열 정부 기간에 1, 2, 3년차 때 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뭐 올해까지 혹은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뭐 보복 소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더 늘어나겠죠. 근데 계속 그럴 수 있냐? 아니죠.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감당 못할 물가의 부담과 보복 소비 이것들이 상쇄가 되면서 어느 시점에는 소비가 줄어들겠죠.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지나면 윤석열 정부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거의 무소비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 같은 거죠. 이웃 나라 일본 뭐 소비를 안 하니까는 소비하라고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현금화시켜서 깡해가지고 또 저축하는 이런 매우 저축에 극단적인 저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. 왜 그럴까요? 겁나서 두려워서 미래가 겁나니까요. 무리하게 재테크하고 투기했던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고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. 보통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써서라도 밥을 3끼 먹는 거 2끼 먹고 2끼 먹는 거 1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손에 쥐고 있어야겠구나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탓인 거죠. 아마 한국도 그렇게 되겠죠. 이번에 2030들이 비투하고 연결해가지고 무지하게 빚을 많이 졌대요. 누가 그렇게 빚을 많이 지라고 조장했나요?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랬던 그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거 하청민으로 인간사를 먹으면서 허덕이면서 일하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아, 함부로 빚지면 안 되는구나. 함부로 남의 돈 좋다고 쓰면 큰일 나는구나. 노예되는구나. 노비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. 그리고 더 겁내고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겠죠. 악착같이 현금을 모으면서 말이죠. 저축하면서 말이죠.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. 우리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,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. 윤석열 정부 기간,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것 말고는 뭐 헤쳐나갈 길이 없죠.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.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뭡니까? 6월 14일입니까? 6월 15일입니까? 미국의 기준금리가 1.0에서 1.5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0.25% 나는 되게 좀 불안한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. 불안한 상황이. 뭐 3분기에 일시적으로 혹은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. 이게 현실인 거죠. 현실입니다. 앞으로 부동산, 투기꾼, 주식을 빚내서 한 사람들 대거 힘들어지는 거죠. 연끌한 사람들과 비투한 사람들이 대거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. 절대로 금리를 안 올리거나 늦추거나 혹은 뭐 빚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개인 파산, 개인회생 신청하는 건수가 대거 늘어나겠죠. 근데 무분별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? 빚진 사람들은 그 빚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쳐야 된다.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거. 세상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많은 인간 지표가 돼서 우리의 실생활을 좀 더 건전하게 바로 잡아 나가는데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절대로 쉽지 않다.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대충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이라 야지만이 그런 생각이라 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절대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. 정부도 정치인도 회사도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된다. 오직 내 힘과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노력, 내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내 스스로 나태해지고
교만해지는 걸 경계하면서 항상 삶을 진지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